처음 아버님께서 고민하셨던 현금 3억 증여 시 세금 4천만 원 문제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고 숫자를 읽고 제도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만들어낸 상속증여 설계 힘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절세가 아니라 몇 배의 가산세가 붙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동감세무사 이승택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5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무려 8천만 원이 나옵니다. 5억을 물려주는데 나라에 8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한다니 참 막막한 현실이죠. 자녀의 결혼 자금이든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이든 사업의 미천이든 큰맘 먹고 도와주려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부터 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이른바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더라. 하지만 차용증은 국세청의 정밀한 검증을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사항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차용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자녀에게 집 사줄 돈이나 사업 자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독립을 꿈꾸는 자녀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절세 전략의 이름은 바로 저가 양수도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쉽게 말해 비싼 가격표가 붙은 부모님의 집을 세법이 허용하는 특별 할인가로 자녀에게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자녀에게 돈 받고 집을 팔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판다는 행위, 매매라는 발상의 전환이 바로 절세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만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증여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높은 세금의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자산에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다릅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시세보다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까지 싸게 팔아도 그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당장의 증여세 몇천만 원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 설계의 핵심은 눈앞에 세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다음 세대 것이 되고 또 언젠가 처분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세금의 총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바로 그 똑똑한 증여 전략의 첫걸음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차용증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차용증 방식은 절차가 간단해 보인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매달 실제 이자를 송금한 내역,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역 등 아주 까다로운 증거들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쌓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산세까지 포함된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저가 양수도 방식은 다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세법에서 명시된 규정을 정면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숨기거나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계약서 한 장으로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매매 대금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자녀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 부동산, 금융,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단순히
세금 계산만 하는 세무사가 아닌 자산 이전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저희와 같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의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마법과 같은 절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저희를 찾아오셨던 50대 후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세를 끼고 있는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 아들에게 현금 3억 원을 지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그냥 증여한다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무려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세금이 너무나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가 양수도 카드를 꺼내드렸고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들에게 싸게 파는 겁니다. 10억의 30%는 3억이죠. 따라서 시세보다 3억 원 저렴한 7억 원에 매매하는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시가와 매매가의 차익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단 한 푼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이 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여기서 바로 2단계가 시작됩니다. 아버님의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매매가 7억 원에서 아들이 갚아야 할 빚인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빼면 아들이 실제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현금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2억 원입니다. 문제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3단계 가겠습니다. 아들이 당장 2억 원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 시작되는데요. 아파트의 시세라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평형, 층, 향, 수리 상태에 따라서 실제 거래가는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이 점을 활용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이 아파트의 보수적 감정가액을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 상황과 해당 물건의 상태를 고려하여 10억이 아닌 9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에서 감정가액 또한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점은 10억 원이 아닌 9억이 되었습니다. 이 9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저가 양수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9억 원의 30%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럼 9억 원에서 2억 7천만 원을 뺀 나머지 6억 3천만 원을 아들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아들이 승계하면 아들이 실제 마련해야 할 현금은 얼마로 줄어들었을까요? 맞습니다.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1억 3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바로 마지막 4단계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혼인, 출산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 예비 며느리에게 1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 돈을 미리 받아 아버지께 매매잔금으로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들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증여세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시세 10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님께서 고민하셨던 현금 3억 증여 시 세금 4천만 원 문제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고 숫자를 읽고 제도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만들어낸 상속증여 설계 힘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절세가 아니라 몇 배의 가산세가 붙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죠.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증빙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국세청은 이 모든 거래 과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첫째, 정말 매매가 맞는지, 계약서의 형식은 썼지만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다면 바로 증여로 봅니다. 둘째, 감정평가 금액은 적정했는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감정평가를 받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자금 출처는 명확한지 잔금으로 치른 1억 3천만 원이 부모에게 왔다는 증여 신고가 누락되면 그 또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법무사를 통한 정상적인 등기 이전,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서, 매매대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서, 증여세 신고 등 모든 서류를 하나의 시나리오 아래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와 함께해야 이런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세무 상담을 가시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전문가를 고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가 미래에 팔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진정 전문가는 눈앞의 세금뿐 아니라 20년 뒤 세금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둘째, 이 저가 양수도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증빙자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까? 세금 문제는 결코 세무사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처럼 상속증여 관련 법무사가 있는 유능한 팀을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곳과는 신중하게 계약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큰 돈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활용한 저가 양수도입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승계, 감정평가, 증여재산 공제라는 세 가지 핵심 도구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결합해야 됩니다. 상속증여는 단순히 돈과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노력과 사랑을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세금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사실과 왜곡되거나 불안한 편법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시간에도 부동산의 가치는 변화하고 세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는 바로 지금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 첫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최적의 계획,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상속증여, 절세기를 저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